부동산을 하면은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익은 낮았었나요? 반토막 나던데요. 상장되자마자 반토막. 그 집 한 개 인생 망하는 거였죠. 근데 싸우기 싫어가지고 좀 투기꾼들처럼 보였어요. 괜히 들어갔다.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빠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된 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즘 보면은 커플이나 이제 결혼하신 부부들끼리 이렇게 같이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잘 안 맞아서 서로 다투거나 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같이 재테크를 이렇게 해온 지 되게 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처음에 어떤 재테크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 첫 재테크는 아무래도 저축 먼저 했겠죠. 얼마 정도 모으셨어요? 저는 돈을 되게 오래 모았어요. 7살 때. 7살 때부터 저축을 하셨다고요? 7살 때부터 내가 돈을 어디선가 받으면은 엄마가 다 가져가서 제 통장에다가 저축을 이렇게 해줬어요. 7살 때부터 저축을 했으면 상당히 많은 돈을 모았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모이던가요? 대학교 1학년 때 한 300만 원까지는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네. 표현하면은 저축 재테크라기보다는 그때가 처음 적응을 해본 기억 정도?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처음에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나한테 없는 돈이었어. 일단 돈을 쓰는 개념도 없고 네. 버는 개념도 없어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저축 외에 다른 재테크를 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처음에 주식에 잠깐 손을 댄 적은 있는데 그거를 재테크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때 처음으로 막 많이 있으니까 책 같은 것도 많고 그때가 한창 그 카카오랑 다음이랑 막 합병한다고 이렇게 상장한다고 했을 때여가지고 맨 처음 샀던 주식은 다음 카카오. 그게 한 23살? 아, 진짜 빠르다. 저 23살 때는 사실 재테크의 대자도 모를 때였거든요. 주식도 저는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 하게 된 케이스라 많은 돈을 뭐 넣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은 낮았었나요? 반토막 나던데요. 상장되자마자 반토막 나더라고요. 재테크의 기억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주식에서 이제 부동산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주식을 그때 하고 있었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쵸. 그때는 뭔가 부동산을 하면은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막 집값 폭락한다고 부모님이 서울에 집을 팔고 인천을 막 가셨을 때라서 그 집 한 개 인생 망하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그런데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부세님이 가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뭐 강의 뭐 들으라고 나한테 특강 막 들으라고 하고 부동산밖에 인생 바꾸는 방법 없다고 막 그때 싸우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특강 한 번 들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는 저랑 싸우기 싫어서. 네, 맞아요. 보통 그 주식에 관심이 있는 20대 남성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푸마이님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원래 같이 특강을 들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갔었던 것 같은데 가고 나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솔직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흐릿하긴 한데 그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갔더니 큰 강당에 강사 있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나이 좀 드신 아저씨, 아줌마 막 제 눈에는 다 막 좀 투기꾼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막 좀 건실한 투자자 막 이런 느낌보다도 네. 부정적인 행위로 돈을 벌러 다니는 그런 투기꾼들처럼 보여가지고 괜히 들어갔다.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빠져. 현란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자본을 은행도 빌려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걸로 이자를 먹는 거랑 내가 대출을 은행에 받아서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주는 거랑 구조적으로 똑같지 않냐. 논리에 빈틈이 없다. 10개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 점점 듣다 보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그 특강이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네요. 사실 많이 도움됐죠. 또 요즘 시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되게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쪽은 무슨 재테크야 막 이러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연인 사이면 안 맞으면 안 만나야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얘기 되게 동의를 하는 게 나중에 결혼까지 뭔가 생각하고 간다고 했을 때 안 맞으면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 가치관은 10년 동안 만들어져 오는 거잖아요. 재테크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 싸우면 좀 골치가 아프긴 하죠. 너무 재테크하고 싶은데 배우자의 반대가 너무 심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우자 반대가 왜 심하냐에 따라 이유가 다르죠. 단순히 재테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했을 때 재테크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분명히 재테크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잘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무작정 야 네가 뭘 하겠어? 이런 이유라고 하면은 힘들긴 하겠죠. 거의 한 사람이 방해를 하면은 이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익 내서 남편 막 차 바꿔주고 이러면 금방 해결되던데. 솔직히 차 바꿔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 아 되는구나. 된다 안 된다가 이제 정해지니까 네. 그걸 왜 방해 도와주지 못할 만. 재테크라는 게 당장에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시간이 좀 지나야 이렇게 좀 빛을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에 되게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테크 때문에 소홀해지면은 배우자분이 안 그래도 반대가 심한데 더 문제가 될 요소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에도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해야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제 주변에도 보면은 진짜 가정적이세요. 배우자의 좀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게 꼭 재테크만 때문이 아닌데 원래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재테크까지 한다니까 그게 미워 보일 수도 있죠. 부부 생활을 잘 했다고 하면은 뭔가 아내나 남편이 뭔가를 해보겠다는데 그렇게 대놓고 반대하거나 그렇게 무시하지 않거든 보통. 후마이님이 한창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주식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반대는 하지 않고 그냥 되게 존중해줬던 것 같아요. 고마웠던 게 그때 특강 들으라고 가자고 했을 때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그때 제 얘기를 듣고 심지어 제가 못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특강을 듣고 와줬다는 게 되게 고맙고 저희는 좀 나름대로 배려를 잘 해줬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되게 만났을 때부터 거의 초반에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혹시 처음에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별 생각 없어요. 그때는 그냥 뭐 하자는 대로 그리고 그때 저 좀 돈이 좀 많았기 때문에 사달라고 했어도 그냥 일방적으로 다 사줬을 것 같은데 데이트 통장 이런 거 하자고 하니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대학생들처럼 좀 이렇게 자유롭게 막 돈도 쓰고 데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쪽은 돈을 좀 쓸 수 있는 여유가 되는데 한쪽이 안 되면은 안 되는 쪽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딱히 뭐 불만은 없어서 그런 거부터도 잘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돈을 막 쓰는 성격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데이트 통장을 써보니까 확실히 돈을 아껴진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서로 20만 원씩 돈을 10만 원. 엄청 적었구나. 20만 원은 직장인 대고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생활이 됐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물가도 저렴했고 생각해보니까 학식 먹고 이랬으니까. 취준생일 때 만나가지고 솔직히 돈 쓸 것도 없었지만 시간도 없었어. 돈 안 쓸 시기에 서로 만난 거죠.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금방 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소감. 그냥 재밌었네요. 네네. 저희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 또 반응이 좋으면은 쿠마이님 옆에 나오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주제로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